최근 칭중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금화사 사태가 촉발한 반중 감정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지난달 26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10여일 만에 43만 명이 참여했고 마감일까지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과 홍천 사이에 들어설 차이나타운은 강원도가 사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사업 기획과 콘텐츠 제작, 홍보 등을 맡는 실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과거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마음속에 까는 1대1로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86년부터 서방을 상대로 기존의 전술을 전부 무시하는 비군사적 파괴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기술, 외교 등 모든 방면으로 침투해 무제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중국 공산당 배후 기업으로 알려진 틱톡이 중국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미세먼지를 한국 탓이라고 주장하던 특정 후보만 검색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최근 중국이 한복, 김치, 갓 등을 대상으로 신동북 공정을 벌이는 것, 차이나타운 개발 역시 문화 방면 무제한 전쟁의 일종입니다. 차이나타운과 같은 지역 침투 사례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중국인이 서해에 있는 작은 무인도인 경열비열도를 사려고 섬 주인에게 2차례나 접근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섬 주인은 이 중국인에게 20억 원을 제시했지만 상대 측이 다시 16억 원을 역제시한 후 거래가 무산됐는데 이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당국이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은 중국과 가장 가까워 만약 중국 소유가 되면 중국의 침공시 경보나 미사일 조기 대응에 필요한 유용한 기지를 내주는 셈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부는 이 섬에 뒤늦게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일본 요코하마주의 미군기지 코앞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경제적인 면만 보고 추진한 일본 정부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중국인들이 초기 2만에서 무려 50만까지 늘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 자리 잡은 중국인들은 지난 홍콩 시위 당시 도심 한복판에서 오성홍기를 들고 중국 국가를 부르며 큰 소란을 피워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는 또 현재 거주하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스파이를 겨냥한 공산당 탈퇴, 중공악마 타도 등 반중공 시위가 끊임없이 열리곤 합니다. 한국에서도 용산에서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한창 이전하던 2016년 전 세계 55개의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차이나타운이 평택 현덕지구에 세워질 뻔했습니다. 만약 평택 차이나타운이 완공되면 수십만 중국인 거주는 물론 반경 10여 킬로미터 내에 자리 잡은 삼성반도체, LG전자, 쌍용, 기아자동차, 주한미군 기지 등이 보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터진 사드 문제로 반중 감정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2018년 운 좋게 취소됐지만 하마터면 국가기관 산업과 미군 기지 한복판에 거대한 중국 공산당 전초기지가 세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평택 차이나타운 취소 바로 다음해인 2019년 즉시 눈길을 강원도로 돌려 지체되던 관광단지 조성을 돕겠다는 미끼를 던졌고 최문순 지사가 이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딴 강원도를 왜 1대1로의 목표로 삼은 걸까요?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문화 침투인 동북 공정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 유적지가 춘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용 호텔이 들어설 춘천 중도에는 3200년 전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동북 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유명 고고학자 룩츠 비둘러는 2019년 중도 유적지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규모라며 스톤헨지, 마추픽추와 비견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나타운 개발을 이끄는 인민일보의 한국부 대표 황희경과 이사 안은주가 최근 칭중 논란을 일으킨
조선구마사의 작가 박겨옥의 소속사 대표와 이사로 알려져 중국의 침투가 차이나타운만이 아니라 드라마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춘천과 홍천은 휴전선에서 멀지 않고 군부대가 많은 곳입니다. 안보 전문가 박규락 국민대 교수도 홍천에는 예비부대가 있어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춘천은 대북 방어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고 인근 홍천군에는 남북 분쟁 시 청천강 인근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차단할 수 있는 동북아 최강의 7군단 예하 11기동 사단이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에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들어서면 이같이 북한이나 중공군을 방어할 핵심 부대를 중국 간첩들이 후방에서 교란할 가능성이 높아져 유사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군의 침투를 시도한 증거도 최근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군 내부에 납품한 중국산 CCTV 215대에 베이징 서버로 군 정보를 보내놓는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겁니다. 이같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도 중국의 대리인이나 대리시설을 끊임없이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을 깨닫고 경각심과 도덕성을 높여야만 이들의 사악한 침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